처음에 그 대진고의 교과 관련된 부분에서 교육과정 편성표상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이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과 비교과도 궁금은 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건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을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앞부분 가능한 점 간략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뒤에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께서 올라오셔갖고 대진고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렇다라고 하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신경 써 보셔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교육과정 편성표예요. 솔직히 내년 거는 아직 나와 있진 않아서 일단 뭐 올해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대진고의 학교 운영 편성표 같은 경우에는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잘 짜여있다는 게 뭐 이제 수시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기보다는 정시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보시게 되면 뭐 국어 이쪽에는 큰 특징은 없습니다. 1학년 때 국어, 영어, 수학 듣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듣고 한국사 듣는 건 어차피 전 학교가 공통된 과정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요. 2학년 때도 크게 특징은 없는데 여기 들어간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1단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 왜 여기다 넣어야 됐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서울대 가산점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회교과로 가산점을 맞추려고 하면 일단은 진로 과목 3개든 1번 과목 3개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가산점을 1점밖에 받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점을 받으려고 하면 진로 과목 1과목과 1번 과목 3과목을 하든가 진로 과목 2과목과 일반 과목 2과목을 해야 되는데 진로 과목이 몇 과목이 없어요. 여행지리, 사회문화 탐구, 고전윤리 이 3과목만 진로 과목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굳이 1단위를 넣는 이유가 그겁니다. 요것들을 무조건 하나를 선택을 해야 나중에 정시로 갔을 때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등급으로 산출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ABC 등급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학생들 부담도 좀 적고 그래서 단위수도 최대한 작게 설정한 상태에서 서울대에서는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지는 않거든요. 결론은 이 과목을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1단위를 넣음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좀 부담을 줄여주는 요게 없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가산점 2점 맞추기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게 되면 이게 그 교과 이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부터 이렇게 기수를 해라 라고 서울대에서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수시에서는 학생의 그 전공적 합격을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정시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과학과 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사이를 2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보게 되면 일단 한국사가 원래는 1학년 때 한국사랑 통합사회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사 자체가 사회교과로 인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사회과목 한 과목을 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회과목을 무조건 하나를 2학년 때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과목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시든 이 교과 이수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안 돼 있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3학년 때 대부분 사회 과목을 하나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 과목이다 보니까 등급으로 나오게 되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문과 학생들이 듣는 과목들을 이과 학생들이 껴들어가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내신 등급이 좋지는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시 쪽에서도 이렇게 세팅을 함으로 인해서 이과 학생들도 조금은 내신을 하락하는데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특징은 수학 쪽에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4단위로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걸 아직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은 3학년 수업을 신청을 했잖아요. 그 학생들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2단위씩 2개로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 바뀐 부분이에요, 요번에. 그래서 아직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바는 없지만 집중 이수제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선택하는 과목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1학기 때 확통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2학기 때는 미적분을 선택하는
형태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문과 학생들은 잘 모르겠어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을 굳이 들어야 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들었을 때 내신이 확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8단위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은 2단위 총 4단위를 배우는데 이 학생들은 총 8단위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문과 학생들은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건 이과 학생들 중에 만약에 이게 집중 이수가 아니고 한 과목을 선택하는 거라면 이과 학생들은 확통을 못 배우든 미적분을 못 배우든 둘 중 하나를 못 배웁니다. 그러면 정시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수시에도 아까 가산점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집중 이수를 해서 1학기 때 확통을, 2학기 때 미적을 또는 2학기 때 미적을, 1학기 때 미적을, 2학기 때 확통을 해서 수학과열 과목을 마치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페이스가 매우 빠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한 학기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학기에 할 것들을 한 학기에 끝내기 때문에 뭐 단위수가 늘어서 수업의 양이 더 늘어났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 학생들한테 수업의 양이 늘어나는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결론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어디냐,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어디냐가 중요한 부분들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2배로 더 나갈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행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들고요. 유일하게 독특하게 기하를 2학년 때 선택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뭐 우리 애가 기하랑 전혀 관련 없는 학과를 뭐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용수학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이과 학생들 중에서도 기하가 굳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준을 말씀드렸을 때 필요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생명공학을 갈 건데 굳이 기하를 들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차라리 실용수학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수학과를 간다던가 아니면 건축공학이라든가 이쪽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하를 2학년 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학년 때 선행이 조금 페이스가 달라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2학년 때 수학 과목은 수원 수투만 세팅을 하든가 상황에 따라서 확통까지 세팅하는 경우는 좀 있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3학년 때 기하, 확통, 미적을 3과목을 다 배우고 2과목을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확통을 좀 땡겨서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경향은 좀 있는데 기하는 미적분을 좀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페이스가 다르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번 겨울방학 때 적어도 수원까지는 끝을 내주셔야 2학년 여름방학 때 기하에 대한 선행을 조금은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방학 때. 그리고 1학년 마치고 2학년 들어가는 겨울방학 때 두 가지를 같이 선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올해 겨울방학에 있을 수학에 대한 선행을 조금 더 페이스를 빨리 당겨주시는 방향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특히 대진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좀 어렵게도 유명하거든요. 올해 평균 같은 경우도 36.3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행평가가 없습니다. 수학에서. 그러니까 100% 50% 중간고사, 50% 기말고사로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시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행이 있고 없고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세특을 만들어 내느냐 못 만들어 내느냐에도 문제를 미치기는 하는데 수행평가를 안 하지 않는 이상 기본 점수는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애들을 아무래도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고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올해 그 대진고의 내신이 확 떨어진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 내신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3학년 학생들의 내신은 거의 그러니까 지금 2학년 학생들 내신이 56점인가 나왔었거든요. 전년도에는. 그때는 또 수행평가가 있었고요. 수행평가가 없음으로 인해서 내신이 좀 더 많이 떨어지고 시험에 좀 더 몰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행은 조금 더 많이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나머지 영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랑 큰 변별력이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탐구 과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3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여기서는 2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또 과학사를 여기서 또 넣어놨어요. 이건 전 학생이 공통적으로 수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서울대를 의식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사회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과학 과목을 3과목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찌됐건 여기서 이제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과학 탐구를 실험을 하고 통합과학을 하기 때문에 두 과목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과목에 비는 부분들을 이렇게 세팅을 함으로 인해서 해결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어차피 진로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퍼센테이지로 들어갈 거거든요. 등급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과 학생들의 일부와 문과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퍼센테이지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 자체가 늘어나서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크게 좀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불리함이 없도록 아마 세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 대진고는 학생부 종합보정보다는 정시를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정시에 그러니까 서울대를 지원하는 걸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약간 특이하게 세팅을 해놓은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시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회 여기서 세 과목 신청하시고 여기서 사회 세 과목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투 과목을 이 학생들이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중이수로 가게 되면 수학의 양이 확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투 과목은 세 과목을 다 선택하는 것은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투 과목을 몇 과목 선택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돼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세 과목이 엮이는 전공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건축공학을 간다라고 하면 물리학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집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돼. 뭐 지구과학 정도는 신경 써도 좋고요. 생명공학을 간다 하더라도 화학, 생명이 묶이지 지구과학까지 같이 묶이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서는 굳이 우리 애가 정말 잘한다. 또는 이제 뭐 가중이면 상관없죠. 어차피 가중은 내 과목 다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굳이 여기서 세 과목을 하는 것보다는 두 과목을 하고 사회를 하나 선택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은 조금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고요. 과중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전 과목을 다 배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어서 과중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서 내신이 좀 잘 나오면 과중이 좀 메리트가 큰 부분이긴 한데 좀 많이 버거워요. 학생들이 따라가기가. 전체 과목들을 다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기서 또 고분분리라던가 고생명과학도 해야 되고 고화학이라던가 고지구과학도 한 과목씩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군다나 이게 또 한 학기씩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걱정을 많이 되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따라가는 데도 좀 많이 버거운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학생의 선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보고 과중을 지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대진고 같은 경우에는 전출이 제일 많아요. 빠져나가는 애들이 많아요. 자퇴까지 포함해서 올해 1학기 때 나온 애들이 한 18명 정도 빠져나왔거든요. 제가 아는, 저희 반에도 대진고 애들이 좀 있는데, 걔네들도 뭐 이제 의정부 쪽으로 빠져나간 애가 하나 있고, 애들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고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자퇴예요. 못 따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솔직히 얘기하면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여태까지 그렇게 공부해 본 적 없는 정도로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도 내신이 잘 못 나왔을 때 애들의 데미지가 되게 커요. 앞집에 그 위층에 그 콘크리트층이 있거든요. 거긴 못 깨요. 걔네들은 거의 대부분 과거를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선회를 했다던가 아니면 대진고는 과거 떨어져도 들어갈 수 있을 여지가 있거든요. 대진고가 일찍 마감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걔네들이 그런 애들은 대부분 과학 1에서 2까지도 거의 선행이 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수학 같은 경우도 거의 수원수특까지는 기본이죠. 그 정도까지는 기본으로 다 선행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뜨기가 좀 많이 어려워서 전출이 되게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다만 버티게 되면 정시로도 노려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1학년 때는 조금
공부 패턴을 달리 해주셔야 돼요. 여태까지 했던 중학교 때 패턴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대부분의 중학교 때 공부하는 패턴들은 한 3주? 이때부터 하죠. 실질적으로 뭐 3주 정도부터 한다고 해서 3주 동안 내내 공부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 짧게는 뭐 2주 정도 진행을 하는데, 대학, 특히 대진고에서 내신을 좀 먼저 취득을 하려고 하면 한 달 가지도 좀 부족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적어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잡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국영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잖아요. 근데 지금 1학년 때 내신을 보게 되면 국수형의 합이 총 12단위가 되고요. 한국사, 사회탐구,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합치면 11단위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의 단위수가 비등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내가 정말 잘 돼 있고 대중고에서도 1등급 받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 얘기는 다른데, 그렇지 않은 학생일수록 암기 과목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특히 대진고는 통합과학에서 내신 따기 좀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통합과학은 한 분이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가요. 앞에서부터. 뭐 파트가 있긴 하지만. 근데 대진고는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명이 들어가십니다. 선생님이. 물화생지 선생님이 각각 들어가세요. 그래서 범위가 처음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물리 선생님 들어가면 물리 파트를 들어가고, 그리고 뭐 생명 선생님이 들어가면 생물 파트를 들어가서 수업이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련 범위가 들쭉날쭉하죠. 그러니까 보통의 학생들이랑 달라요. 보통의 학생들이 1학년 때는 뭐 몇십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얘네는 뭐 그러니까 뭐 생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누적 범위예요. 그래서 1학기 때 갔다 오고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1학기 때 포함 2학기 기말고사까지 한 거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말고사에선. 그래서 내신 따위가 매우 어렵고요. 과학의 시야 투자가 굉장히 많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가 조금 여력이 좀 돼요. 국어, 영어, 수학을 선행을 하고도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과학 정도는 미리 선행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조금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페이스가 좀 많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셔서 교육과정 편성표사학의 특징은 좀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내신 평가 계획입니다. 올해 1학기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이 진행됐던 부분들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과 한국사가 선행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국어라든가 다른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도 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재영고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50%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의 없든가 많이 들어가면 20, 30%밖에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것들로 보고 됐을 때 통합과학은 좀 다르긴 한데 세특에 쓰일 만한 내용들이 많지가 않아요. 어차피 수업 참여도, 수업 준비, 수행 능력 같은 경우에는 복사 붙여넣기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학생들이 뭐 특히 사회에 대해서 유니크하게 뭐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나마 뭐 독서기행이나 이쪽은 조금 내용을 쓸 여지가 좀 있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행 비율 자체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도 아직은 이제 뭐 대진고가 학생부 종합전을 넘어가고 있기는 한 것 같기, 과거에 비해서는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조금 아직도 페이스가 좀 이제 정시 쪽으로 조금 더 몰려져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이제 올해 지금 1학년 학생들이 내신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난이도 조절은 기가 막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수학 빼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게 조금 등급컷이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표준 편차와 평균을 가지고 산출한 계산법이거든요. 계산한 정규부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재연고에서도 지금 했었는데 이 세 과목 정도는 100점이 넘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상황이면 100점을 받아도 1등급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수능이랑 내신은 등급 산출하는 게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수능에서 만약에 100점이 6%가 나온다 라고 하면 수능은 6%까지 만점을 1등급을 주고요. 나머지 5%에 대해 11%까지 가는 5%에 대해서만 2등급을 주는데, 내신은 100점이 4%를 넘어가서 6%가 된다. 그러면 100점도 2등급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등급 컷을 보게 되면 되게 난이도 조절을 기가 막히게 했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요거 빼고. 수학은 너무 좀 그랬고, 나머지 과목들이 전체적으로 100점을 안 넘는 대신 그래도 거의 100점이 수렴하게 나와 있던 부분들은 난이도 조절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사를 제외하고는
표준 편차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 표준 편차가 크지 않으면 발생하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애들은 애들이 좀 잘하는 애들이 몰려 있다. 평균치로부터. 또 하나는 등급컷 간의 점수 차이가 좁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한 8점 정도 나죠. 등급컷 차이가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 11점 정도 차이가 나요. 다시 말하면 표준 편차가 잘하는 애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내신 따위가 그러니까 실수위에서 성적이 확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사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행평가가 없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수학은 표준편차가 적을 수 있었던 건 선행을 많이 하니까 어느 정도 선행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고르게 상향 조정이 돼 있는데 1학년 때 들어가기 전에 한국사 선행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행평가 없이 가다 보니까 갭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사도 표준이 낮죠? 한국사가 이렇게 낮을 이유가 없거든요.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행평가가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학생들한테는 크게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행평가가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없을 때는 이제 성적에 대한 부분이 부담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통합과 요새 과목을 좀 잘 봐두면 등급까지 확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어찌됐건 뭐 1학년 때는 뭐 2, 3학년 때로 갈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전공 관련된 과목들이 좀 더 중요하게 평가를 받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전공이 이제 세부 전공적으로 들어가니까 뭐 과학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으로 나눠서 들어가는데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공을 탐색하는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등급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요 세 과목이 좀 잘 돼 있으면 여기가 조금 무너진다 하더라도 3등급 대 이내를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등급 대 이내로는 선방을 해주셔야 돼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그래서 왜냐면 이제 대진고에서도 학생들 관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습관 같은 경우에도 1등부터 전교 50등까지 쓰는 자습관이 좀 따로 있고 그런 부분이 봤을 때는 학생들 좀 관리를 하는데 어찌됐건 첫 이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차피 관리를 할 때도 대진고가 아무래도 정시 포커스라고 하지만 수시에서 아예 버리지는 않거든요. 서울대 가는 애들이 나오는 거 봤을 때는 그래도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관리를 받으려면 적어도 전교 50등 안에는 들어와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관리를 1학기 연이 마치고 1학기가 마치고 2학기 때부터 들어가면 좀 늦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의 관리를 학생들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는 게 3월 모의고사와 그다음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하는 그 뭐라고 그러지 그게? 배치고사. 그리고 이 중간고사를 보고 거의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세 개가 잘 나온 애들은 얘는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얘들을 관리받는다는 거 느낌을 많이 받은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대진 사이언스 데이라고 해서 이게 되게 대진고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 과목 이게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뭐 학기 초에 100점을 줘요. 그렇게 해서 뭘 참가하면 어떤 대회에 참가하면 또 점수를 더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일리지를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많이 관리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관리를 조금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관리를 하는 게 좋느냐는 예외의 문제인 것 같아요. 좋고 안 좋고 유무를 떠나서 무조건 관리를 받으면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기 때문에 무조건 그 안에 들어가도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암기 과목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내 경시대회 올해 실시되었거나 될 교내 경시대회를 제가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나마 좀 전국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게. 총 대회는 48개에서 50기 정도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진고의 특징은 되게 몰려 있어요. 동아리, 경시대회들이. 대부분의 학교들이 많이 퍼져 있거든요. 하나가 있으면은 뭐 한 1, 2주 정도 있다가 진행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주 사이에도 거의 한 달에 3개가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 하나하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하루에 하나씩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진고 같은 경우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것들은
연초에 되면 4월이 되면 학교 홈페이지에 이게 뜨든가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미리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보다 이거 9월 23일이고요. 동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몰려 있는 것 중에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다 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이 과거였다라고 하면 애들이 세 개를 다 나갔을 확률도 매우 높아요. 다 취득해도 나쁘진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는 굳이 이렇게 세 개를 다 따더라도 하나밖에 지원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지원을 하지는 않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도 학생들이 작년도에 몇 명들 참가했는지가 나오잖아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나오거든요. 좀 그러니까 내신이 조금 애매한데 대회를 못할 확률도 높기는 한데 나간다라고 하면 이런 대회들 몰려있는 대회들 중에 다소 인원이 참가 인원이 적은 쪽으로 해서 상을 하나라도 받아두는 게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과보다 이과가 훨씬 더 많아요. 경시대회도 그렇고 학교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대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거의 문과보다 이과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과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다만 여기는 반드시 문과 학생들 나가셔야 돼요. 이게 사회과 경시대회이긴 한데 섹션이 다 구분되어 있어요. 역사라든가 이렇게 섹션이 구분되어 있어서 참가 인원 자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섹션에 세팅을 해서 미리 좀 준비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상을 취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몰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4월부터 6월 사이에 전반기에는 다 대회들이 진행이 되고요.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9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초중순 사이에 거의 대회가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준비하시면 적어도 하나 정도는 상을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타 학교에 비해서 정규 동아리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동아리가 총 3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1번부터 17번까지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여기는 이제 미리 신청한 애들 사전에 선발한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해요. 그렇게 돼서 내가 여기 미리 신청을 하지 않고 면접으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면접 보고 학생들 실력을 보고 뽑기를 하는데 여기는 사전에 선발된 학생들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늦어버리면 아예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동아리들은 대부분 학급당 1명 정도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제가 한 3순위까지는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떨어질 여지가 있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움직여야 돼요. 대부분 이게 여기 다 모집하고 끝나면 여기 모집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순위까지 최대한 빨리 완성을 해놔서 계속 지원을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막 그 봉사 동아리들하고 막 그래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공적 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활동이기 때문에 동아리가 어긋나 버리게 되면 조금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같이 자율동아리를 3개, 4개 하면서 전공적 합성을 메이크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자율동아리도 이제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동아리 반드시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학생들이 정규동아리가 그리고 요거를 빼면은 전공 관련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규동아리보다는 자율동아리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많이 옮겨가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전공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잘 돼 있더라고요. 물론 뭐 작년에 했던 것들이 그대로 올해 있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대진고 같은 경우에 반에 1명밖에 안 돼서 3에서 5순위까지 미리 세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규동아리 같은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 무조건 전공 관련된 거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3월달 초에 학교에서 이런 그 신청서라든가 이런 것들 나눠줄 거예요. 그걸 작성을 해서
모집을 하고 선생님들 제출을 하면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진행이 가능한데요. 대진고에서는 신청서가 따로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재연고 있는 것들을 다시 따왔어요. 보게 되면 대부분 이런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동아리는 누가 할 것인지, 어떤 분야를 할 것인지, 목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동아리 운영할지를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재연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맨 밑에 있는 이 한 줄. 위에는 뭐가 들어가도 크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전공 관련 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만약에 요 줄이 없다라고 하면 나중에 산출물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보고서 작성 및 써 있기 때문에 어떤 산출물을 제출할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선생님께서 학생부에 적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율동아리를. 근데 문제는 이게 없으면 학생부의 산출물을 낼 수 있는 루트가 없고요. 루트가 낸다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이걸 적어 주실 수가 없어요. 활동 계획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율동아리는 반드시 무조건 하나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같이 다른 동아리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 세팅을 해서 같이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과학 영재학급도 굉장히 뭐야 이거 잘못 들어갔는데 이거 이거는 내용이 좀 잘못 들어갔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1학년 때 수학, 과학 통합을 해서 각각 2반에서 40명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년 기간은 3월 달부터 진행을 해서 공고는 한 2월 달부터 나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2월 달부터 공고가 나고요. 그래서 3월 달 동안 면접 보고 이런 것들 진행을 통해서 4월 동안 모집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수학과학 영재학급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로 자동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과학 우수 실험반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반은 이 반은 영재학급을 하는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동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그 안에서 활동들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재학급을 학생부 세특에 적기에는 조금 많지가 않아요. 어떤 영재학급을 몇 시간을 이수했다. 밖에는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아리에 한 번 더 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동아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진고가 다른 학교에 비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영재학급은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름방학 때 영재 캠프도 진행을 하고 그 안에서 활동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탐구대회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활동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과 쪽 활동들입니다. 문과 쪽 활동들은 그렇게 학교에서 밀고 있는 듯한 활동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탐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생물, 지구과학이랑 산업및 에너지까지 진행이 되고요. 생각보다 시간을 좀 많이 줘요. 8월 달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학기 초부터 준비를 하면 훨씬 더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대회는 반드시 나가셔야 돼요. 왜냐면 혼자 안 해도 되거든요. 3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작년도 모집요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대략 이때쯤 잘 진행을 하는구나. 그러면 3월 달부터 진행한다든가 4월 달부터 진행을 하게 되면 좀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많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탐구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꼭 트라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출판물을 내거나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학생부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작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는 학생부에 이게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기소개서는 적을 수 있어요. 자기소개서 들어갈 수 있는 항목과 학생부에 들어가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부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자기소개서에 넣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냥 넣으면 좀 생뚱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할 때 했던 독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반드시 독서 기록에 넣어주셔야 돼요. 독서 기록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책을 읽었으면 얘가 이걸 했겠구나라는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어서 반드시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요거에서 상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에 흔적을 남겨주심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자기소개서에 자연스럽게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학 자율동아리 대회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아리 형태로 진행이 되고, 학생들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활동들이 동아리에 적힐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이런 부분의 대회들도 반드시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진 사이언스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이제 마일리지라고 해서 학기 초부터 계속 꾸준하게 쌓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과학 중점 학생들을 조금 더 많이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습관 같은 거 쓰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들어간 애들은 우선권을 좀 더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학생연별로 균등하게 진행이 되는데 생각보다 내용들이 괜찮습니다. 실험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이것들이 나중에 했을 때 세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적힐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대진고에서도 학생부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대회예요. 아두이노 드론 편대.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뭐 컴퓨터 로봇 만들고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어서 이과 쪽에서 이제 컴공이라던가 이쪽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한번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시험 기간도 여름방학 기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딩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진행이 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반당 한 병이고 둘 사이에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신경 써서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드럼 편대 아카데미도 진행을 하고요. 아두이노 아카데미도 진행을 하고 요게 끝나면 나중에 대진고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아카데미가 있대요. 거기에 강사로 들어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또 교대라든가 이쪽을 생각하는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요거를 하게 되면 봉사활동을 또 인정을 해준대요. 강사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것도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작년 입시 결과고요. 전문대학으로 빠지는 학생들은 거의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근처 쪽은 많이 나온 데는 한 23% 정도까지 나오고요. 대부분 한 10% 중반까지도 많이 가는데 대진고에서는 거의 한 10% 조금 안 되게 학생들이 전문대를 진행을 하고 있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47.3%. 다만 여기 기타에서는 재수학생입니다. 재수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2.3%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재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조금 내신 따기가 어렵고 분위기가 좀 좋은 학교들이 재수 비율이 높아요. 여기 눈이 좀 높거든요. 대진고 내가 3등급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대학에서도 자사고급의 3등급을 인정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3등급이 나와도 서영고 라인에 충분히 뚫어보는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과고 같은 경우에는 건대 수의학과 같은 경우도 한 6등급? 그래서 5등급도 합격한 데이터들이 나와요. 그런 걸 봤을 때 비교 내신 평가를 굉장히 잘 해주고 있구나 라는 거는 짐작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대진고에서는 그렇게까지 튀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는 포기를 잘 해요, 애들이. 2학년 1학기까지 갔는데 3등급이 나오는 애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컨설팅을 대부분 많이 받아요.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대부분 여름방학 때 컨설팅 같은 것도 많이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그렇게 나오는 애들이 뭐 광운대, 국민대 이렇게 나올 거예요. 3등급 때 초반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활동이 좀 잘 돼 있다는 가정하에. 그럼 애들이 만족을 못 하죠. 그래서 정시로의 전환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지금 저희 PK관에 4명의 대진고 학생이 있는데 지금 1학년이에요. 모두 다 정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5명이었는데 1명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의정부 쪽으로 빠졌고 나머지 4명은 모두 다 정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좀 포기도 좀 빠른 편이긴 해요. 대진고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 위로 확 치고 올라가는 게 많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3학년 때 확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간혹 나와 애들이. 근데 대진고에서는 그러기가 너무 많이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리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경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시에 대한 전환율도 매우 높아요. 수시로 포기하는 인원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갔을 때 재수뿐만 아니라 반수도 굉장히 많아요. 대진고 애들은. 대진고에서 거의 1등급 받는 애들도 서울대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중경외시 라인도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2등급 때 초반이면. 그 정도 하면 한 번 더 해보면 정시로 해보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반수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 정도 제가 뭐 처음 이 정도 왔을 때 봤을 때 보니까 반수도 많고 대진고 애들도 저희 학원에서 다니는 애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인원은 거의 반수 포함하면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다시 한번 수능을 준비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쁜 결과를 낳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국어 선생님 모셔갖고 다음 내용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맞나? 국어 맞죠? 네. 선생님 이거 찾을 수 있으세요? 네, 그렇대요. 이거를? 뒤로 넘겨도 되죠?